네, 이제 장 마감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3시 24분 17초 구간 지나가면서 5분여 남겨두고 있습니다. 양쪽 지수는 잠잠합니다. 급등도 급락도 아닌 약간의 조정, 쉬어가는 모습 오늘 장중 내내 나오고 있는데요. 코스피 지수 먼저 보시죠. 코스피는 플러스 마이너스 오가는 오늘 하루의 움직임이었습니다. 장중의 저점은 2,555포인트, 그리고 고점은 2,572포인트 정도의 제한된 등락이었고요. 현재는 돌고 돌아 결국엔 제자리 걸음이네요. 전일 종가 수준입니다. 퍼센트로는 0.07%, 포인트로도 1포인트 정도밖에 안 됩니다. 1포인트 정도 내준 2,565.70포인트 선에서 거래 마칠 채비합니다. 큰 폭은 아니지만은 8거래일 만에 시장 마이너스권 보여주고 있고요. 양호한 조정 보여주면서 5일 이동평균선과는 아직까지 좀 거리가 있습니다. 이동평균선 훼손 없는 모습이고요. 다음 코스닥입니다. 코스닥도 7거래일 만에 하락 전환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코스닥 같은 경우는 장중 내내 마이너스권을 벗어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전거래일 대비 0.41% 하락하면서 낙폭이 조금 더 나오네요. 0.52% 하락입니다. 854.67포인트 선 나타냅니다. 역시나 주요 이동평균선은 그래도 잘 유지가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어서 종목별로의 흐름 보겠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하락 종목이 월등히 많습니다. 상승 종목은 800여 개가량으로 집계되고 있는데요. 다만 눈에 띄는 점은 양쪽 시장을 쉬어가지만 재료에 대한 시장의 민감도와 반응은 뚜렷하게 나옵니다. 왜냐하면 지수가 마이너스권인데 상한가 종목이 다른 날에 비해서 좀 많은 편이거든요. 보통주로 묶어보자면은 지금 유가증권 시장에 2종목 보통주 있고요. 그리고 코스닥 쪽으로는 스펙 제외하고 봤을 때 4종목 정도 있습니다. 거래소 먼저 보겠습니다. 국보하고 그리고 상신 브레이크 이 2종목이 현재는 상한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국보는 우크라이나 관련된 재건과 관련된 종목으로 묶였고요. 이 어느 정도 예고가 돼 있었던 것처럼 우리 정부와 이 우크라이나 쪽에 이 재건과 관련해서 MOU 체결 소식이 나오면서 국보 그리고 앞서서는 삼부토건이 대장 역할을 해줬었는데 이 순환매 양상 나타나면서 오늘은 또 국보가 그 바통을 이어봤습니다. 상신 브레이크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이 미국 지역에서 공장을 건설한다, 합작회사 설립한다 이런 내용 상당히 좀 많이 나오는데요. 상신 브레이크는 이 미국에서 현대차가 있는 부지 근처에 삼성 SDI입니다. 삼성 SDI와 스텔란티스 합작사가 있는 회사 근처에다가 부지를 확보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삼성 SDI와 스텔란티스 쪽으로 납품을 하기 위한 포석이 아닌가라고 시장에서는 해석하고 있고요. 긍정의 시그널로 받아들이면서 상신 브레이크가 상한가에 들어간 모습입니다. 코스닥 쪽으로 와보시면은 한탑, 클라우드웨어, 누보, 메가이CS 있는데요. 이 한탑과 누보는 곡물 비료 사료, 슈퍼엘니뇨 이쪽으로 좀 묶이고 메가이CS 같은 경우는 코로나 쪽으로 묶입니다. 클라우드웨어는 약간은 좀 생소하실 텐데 탄소 포집 관련된 종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탄소 포집이 다 올랐느냐? 그건 아닙니다. 오늘 이 종목만 유난히 좀 눈에 띄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유니드라든지 이쪽으로는 오히려 마이너스권이고 큐캠스 쪽으로도 많이는 안 올라가지고요. 탄소 포집 가운데서도 이 재료가 새롭게 부각되는 종목 쪽으로 강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메가이CS는 장 초반에 가장 먼저 상한가 들어갔는데 오늘 상한가가 결국에는 완성이 되네요. 그래서 메가이CS 중국 지역에서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다라는 내용의 영향을 받으면서 다른 종목군들은 윗꼬리가 좀 달리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탄탄하게 상한가로 문을 닫을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광범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부분은 바로 이 곡물 비료 사료, 슈퍼엘니뇨와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관계 이런 부분들이 함께 영향을 미치는 이 곡물 쪽이 오늘 가장 강합니다. 특히나 이 일본의 오염수 시찰단 오늘 그 두 번째 날인데요. 이런 부분이 또 수산물 관련된 종목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해석들도 나오고 있고요. 커피 가격도 12년 내 최고치죠. 설탕 가격 계속 오르고 있죠. 함께 영향을 받으면서 신송홀딩스 17% 정도의 오름세입니다. 특히나 오늘은 곡물 비료 사료 쪽에서도 미중 갈등 쪽이 플러스 알파가 되는데요. 대두 쪽 원료로 하는 간장 만들고 이런 업체들이 강합니다. 신성홀딩스 대표적이고요. 샘표도 관련된 종목으로 볼 수가 있겠죠. 샘표 장중에 13% 정도 오르다가 지금은 약간은 윗꼬리가 형성되는데 그래도 5%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곡물 비료 사료는 전체적으로 강한 가운데 어떤 쪽이 플러스 알파가 조금 더 있느냐 이런 부분들에 최근 들어 포커스가 좀 맞춰지는데요. 수산주 쪽으로는 오늘 오름세 신라 SG라든지 CJ 시푸드 쪽 오름세 나타내고요. 그리고 밀가루 만들고
이쪽으로 동화원, 사쇼동화원은 14% 정도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누보나 한탑이 상한가를 나타내고 있고 미래생명자원이 또 대장 역할을 하죠. 이 종목 14% 정도의 상승세 띄고 있습니다. 어제 2차전지 종목 강했습니다. 오늘도 계속 강할까? 여기에 관심이 상당히 많이 쏠렸는데요. 시장이 주는 답은 순환매입니다. 2차전지 내에서도 리튬 쪽으로 오늘은 조금 더 매기가 가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포스코 엠텍이 오늘 10% 정도 오르면서 거래 마칠 채비하고요. 하이드로리튬 보겠습니다. 이 종목도 11% 정도의 오름세입니다. 최근 이 미국 증시에서 간밤에 앨범알도 오름세를 나타냈고 전 세계적으로 이 리튬 사업에 뛰어드는 대기업들이 늘어나는 모습 가운데서 다시금 모멘텀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늘 신규 상장한 기갑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공모가를 크게 상회하면서 거래 마칠 채비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 공모가가 43,000원이고요. 반도체 관련주입니다. 오늘 장에서는 공모가를 크게 상회한 79,000원 선에서 거래 마칠 채비하고요. 시초가 대비로는 약 10% 정도 오른 가격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장 네, 국내 증시 마감됐고요. 그러면 아시아 증시 흐름 보겠습니다. 장 중에도 아시아 증시 대비로 우리 증시 괜찮습니다. 미국 증시 그리고 글로벌 증시 대비로도 나왔습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일본 증시 먼저 보겠습니다. 니케이 225 지수는 이틀째 조정받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는 없고요. 미국 증시가 밀려서 그리고 그동안 상승에 따른 피로감 이 정도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차익 시점 매물 출회되고 있다. 일본 현지 언론도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니케이 225 지수 오늘 장에서 0.85% 하락했습니다. 3693.50엔대 거래 마쳤습니다. 3만엔서는 아직은 유지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 중국 쪽 넘어가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위안화의 약세 움직임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달러당 위안화의 환율이 현재 7위안을 상회하는 수준을 보여주면서 여기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오늘 중국 증시 뚜렷한 재료를 찾지 못한 채 뿐만 아니라 중국 내에서도 이 코로나와 관련된 우려의 목소리가 조금씩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이에 따라 중국 증시 밀립니다. 상해 종합지수는 0.92% 하락합니다. 3,216포인트 정도 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천 쪽도 오늘장 마이너스권 흐름을 나타내는데요. 0.5% 정도 하락하고 있네요. 이어서 환율 동향입니다. 간밤에 미국 증시 좀 흔들리고 이 3차 협상, 부채 협상이 결국에는 무위로 돌아가고 이 부분이 계속해서 좀 먹구름이 끼어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달러 같은 경우 재차 강세의 흐름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원달러 환율도 오랜만에 방향이 좀 바뀌었습니다. 오늘 장 초반에 크게 거의 8원 정도 뛰면서 출발을 했었고요. 이에 따라 장 초반에는 1320원 선 터치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장중 내내 원달러 환율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1310원대 중후반대에서 계속 자리를 잡았는데 오늘 원달러 환율 마감가 보겠습니다. 4원 70전의 상승이었습니다. 그래서 1317원 40전에 거래를 마쳤고요. 원달러 환율 지난 5월 17일 이후에 꾸준히 닷새 연속해서 하락하다가 오늘장 6거래일 만에 다시 반등했습니다. 1310원 선 중반에서 거래 마쳤네요. 국내 증시 정리하겠습니다. 시원센터 다녀옵니다. 네, 부채 한도 협상과 관련된 불안감에 미국 증시 밀렸고요. 우리 증시도 부담을 느끼면서 지나갔던 하루였습니다. 계속해서 오르던 분위기에서 잠시 숨을 좀 고르게 됐는데요. 자, 코스피와 코스닥 조금 내려가면서 거래를 마쳤죠. 수요일장의 마감 시황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코스피부터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보시면 8거래일 만에 하락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지금 퍼센트로는 0%인데 포인트로 0.1포인트 아주 소폭 하락의 하락으로 거래를 마치게 됐죠. 전장의 종가가 2,567.55포인트였는데 오늘 장의 종가는 2,567.45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분모 보시죠. 사실 이 보합순에서 장중 내내 크게 움직임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12시 부근에 조금 주춤했다가 다시 또 일어나면서 2시 구간에 2,572포인트까지 터치를 했고요. 그 뒤로는 잠시 좀 내려오면서 하락으로 돌리면서 거래를 이렇게 마치게 됐습니다. 자, 이어서 수급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제장 지수를 좀 받쳐줬던 기관이 오늘은 팔았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기관 쪽에서 1,800억 원 이상 순매도였죠. 그리고 외국인이 943억 원, 여기는 매수 우위 나타났고요. 개인도 사들였습니다. 1,300억 원 이상 개인 순매수세 나왔습니다.
자, 이어서 업종별 등락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상승과 하락 업종 수가 좀 비슷했는데요. 자, 먼저 등락률 상위 순으로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가장 크게 올랐던 업종부터 보실까요? 음식료품 업종이 좋았습니다. 1.67% 올랐죠. 흑해 곡물협정 관련된 이슈로 식품주들이 날아올랐던 하루였죠. 자, 그래서 업종 지수도 가장 강했습니다. 그리고 이 건설주들이 일제히 주가를 올리면서 건설업종도 강세 마감이 됐는데요. 1.11% 상승 마감됐고요. 그 뒤를 이어서 증권과 보험이 나란히 1%대 상승, 그리고 운송 장비가 0.5% 올리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등락률 하위 순으로도 체크를 해보시죠. 가장 크게 내려갔던 업종부터 보겠습니다. 눈에 띄는 하락이 나왔던 건 서비스 업종이죠. 여기 2%가 넘게 내려갔는데요. 이 대표 종목인 네이버에서 악재가 불거지면서 네이버도 카카오도 모두 하락했고, 그래서 업종 지수도 이렇게 하락 마감하게 됐습니다. 2.01% 내렸고요. 자, 그 뒤를 이어서 섬유의복이 1.6%, 그리고 의료정밀 1.49% 밀렸습니다. 그리고 철강금속이 0.79%, 운수창고가 0.5% 밀리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다음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흐름 보겠습니다. 반도체부터 보시면 뭐 별다른 변화는 없었죠. 일단 삼성전자 강보합 마감됐습니다. 68,500원에 종가 썼고요. SK하이닉스는 약보합이죠. 97,7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2차전지도 사실 변동폭은 좀 제한적이었습니다. 개중에는 LG에너지솔루션 정도가 좀 강했죠. LG에너지솔루션은 장 막판에 조금 더 상승 탄력 붙였죠. 1.92% 올렸습니다. 58만 5천원에 장 마쳤고요. 자, 그리고 보시면 LG화학과 삼성 SDI가 보합권 수준에서 움직였습니다. LG화 강보합 마감되면서 72만 원이고 SDI가 71만 4천 원에 거래를 마쳤죠. 그리고 특히 이 포스코그룹 쪽에서 보시면 이 포스코 홀딩스가 조금 빠졌습니다. 포스코 홀딩스는 전장 대비 1.59% 내림세, 37만 1천 원이 종가가 됐고요. 포스코 퓨처엠은 보합에서 거래를 마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아쉬움을 남겼던 건 앞서 언급해드렸던 것처럼 뚜렷하게 인터넷 주들이었습니다. 네이버에서 악재가 좀 나왔죠. 중국에서 현지 접속이 차단됐다, 이런 악재와 함께 주가는 뚜렷하게 내렸습니다. 네이버의 주가 전장 대비 4%대 급락입니다. 4.25%가 내려가면서 20만 3천 원에 거래 마쳤고요. 카카오도 동반해서 함께 밀렸습니다. 카카오 보시면 2%대 내림세죠. 5만 6,800원에 장을 마치게 됐습니다. 자, 다음으로 특징주 보겠습니다. 오늘 건설주들이 아주 좀 강한 흐름을 보여줬죠. 일단 밸류에이션 자체가 부담스럽지가 않고요. 업황의 하방도 다져지고 있고, 거기다가 연말에 가까울수록 건설주 턴어라운드에 베팅해 볼만하다, 이런 증권가의 분석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우크라이나 재건 등 이 해외 수주에 대한 기대감도 한몫을 하고 있는데요. 관련주들 보겠습니다. 먼저 이 삼부토건이죠. 오늘장 윗골이 좀 길게 달았지만 그래도 또 8% 이상 주가를 올렸습니다. 2,115원에 거래를 마치는데 요 며칠 상당히 좀 뜨거웠죠.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한 기대감으로 폭발적인 주가 상승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국보를 보시면 사실 건설주는 아니고 물류기업인데요. 우크라 재건으로 엮이면서 상한가를 이렇게 기록하게 돼 있습니다. 삼부토건 말씀드리면서 함께 전해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동부건설 보시면 여기 이슈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동부건설은 엘살바도르 교통부와 5천억 원 가량의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으로 아주 장조 급등세를 보였는데 그 음봉이 기록이 되네요. 종가상으로는 전날 종가 대비 10% 올리면서 8천 원 부근에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현대건설과 태영건설은 본주가 아니라 우선주 쪽에서 더 폭발력을 가졌죠. 현대건설의 우선주가 20% 가까이 올렸고요. 태영건설 우선주 이렇게 30% 가까이 상한가 부근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7,650원에 장 마쳤고요. 그리고 HLDNI, 이 구한라건설이죠. 여기도 16%대 주가 급등세를 썼고요. 코스닥 종목인데 서희건설, 이런 종목도 윗꼬리를 길게 달았지만 5%대 올리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이번에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닥 7거래일 만에 하락 마감이 됐습니다. 보시면 전장 대비 0.43% 밀리게 됐고요. 오늘장 종가는 855.46포인트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분봉 보시면 지극히 제한적인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장 초반에 썼던 고점이 857포인트고 저점이 겨우 853포인트, 위아래 차이가 4포인트 차이였습니다. 내내 그 수준에서 횡보를 하다가 850선 결국 딱 중반에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자, 이어서 수급도 보시죠. 어제와는 정반대죠. 지금 기관과 외국인 둘 다 매도가 더 많았습니다. 보시면 외국인이 1,500억 원 가까이 매도 우위고요. 기관도 700억 원 이상 순 매도세 기록이 됐고요. 이런 가운데 개인만이 홀로 사들였죠. 개인은 2,200억 원 매수 우위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흐름 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종목들 파란불이 깜빡였습니다. 먼저 2차전지부터 보실 텐데요. 에코프로 BM부터 보시죠. 일단 에코프로 BM 4,700억 원대 대규모 투자 소식을 전했지만 주가 아주 강한 모습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전장 대비 1% 정도 그래도 올리긴 했습니다. 24만 6천 원의 거래를 마쳤고요. 에코프로는 반대로 좀 빠졌죠. 0.5% 밀리면서 56만 7천 원의 장을 마치게 됐고, 그리고 LNF도 나란히 밀렸습니다. 0.95% 하락으로 26만 1,500원에서 장 마쳤고요. 자, 그리고 다음 달 열리는 종양학회 아스코에 대한 기대감에 강세 보였던 제약바이오가 오늘 장은 좀 부진했습니다. 먼저 셀트리온 형제들 이쪽은 그래도 낙폭이 좀 덜한 편이었죠. 헬스케어 1% 내렸고요. 제약도 마찬가지 비슷한 수준으로 낙폭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HLB가 2.6%가 빠졌죠. 36,550원에 거래를 마쳤고요. 자, 그리고 아래쪽에 내려가 보시면 알테오젠이 사흘 연속 강세를 보이다가 오늘 차익 실현이 좀 강하게 나왔습니다. 알테오젠 보시면 5%가 넘게 밀리는 모습이었는데요. 46,500원에 장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엔터주들의 위기감이 나타나는 모습이었습니다. 요새 사실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았었죠. 자, 그런데 매출의 비중이 높은 중국에서 다시 하달령이 강화되는 이 조짐이 보이고 있다. 이런 소식에 엔터주들 주가도 빠졌습니다. JYP 엔터부터 보시면 1.9% 약세입니다. 11만 3,500원에 거래 마쳤고요. 아래쪽에 SM의 낙폭이 더 컸습니다. 2.78% 밀리면서 10만 5,100원에 장을 마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에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스튜디오 드래곤 이쪽이 시총 순위 자리 다툼을 하는 모습 나왔다는 점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 특징주 보겠습니다. 먼저 식품 관련주들부터 확인해 보시죠. 로이터 통신의 보도 내용이 문제가 됐는데요. 러시아가 흑해 곡물협정을 위반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곡물협정 관련된 위기감이 또다시 이 사료 등 곡물 관련주들의 주가를 올리게 됐죠. 식품 관련주들이 이렇게 강세를 보였는데, 게다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사료 가격이 급등하게 됐으니까요. 관련해서 사료를 먹이는 소나 돼지고기 가격도 폭등했다. 전 세계적으로 육류 파동이 예상이 된다라는 소식도 불거졌습니다. 자, 그래서 육개나 수산 관련주들까지도 종합적으로 다 움직였는데요. 관련주들 종가 보겠습니다. 자, 일단 신송홀딩스 20% 가까이 쏘았죠. 8,880원에 장을 마쳤고요. 서울식품과 대한제당 우선주 윗골이 길게 달았지만 거의 10% 가까이 들어 올리면서 거래에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사조동아원 15% 급등세 나타났고, 고려산업이 7.5% 올리며 장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쪽으로 가보시면 한탑과 누보 나란히 상한가를 기록하는 모습이었죠. 폭발적인 주가 상승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미래생명자원과 팜스토리도 나란히 두 자릿수대 상승 탄력 보이면서 급등 마감을 하게 됐습니다. 마니코 FNG 4.6% 올렸고요. CJ 시푸드까지도 4%대 강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특징주 하나만 더 보시면요. 오늘 오후장에 특히 솟구쳤던 이슈가 한 가지 있는데, 이 산업통상자원부가 동해 가스전에 연간 120만 톤의 이산화탄소를 포집하고 저장하는 CCS 사업, 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다음 달 1일에 신청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2조 원 이상의 규모의 자금이 투입이 되는 정부 주도의 첫 대규모 CCS 실증 사업이기 때문에 이 관련주들의 주가가 갑자기 좀 솟구쳤습니다. 보시면 먼저 이 클라우드에어가 순식간에 상한가로 들어갔죠. 1,199원에 장 마쳤고요. 에코바이오도 거의 상한가 부근까지 올라갔다가 윗골이 좀 달았는데, 종가상으로도 거의 20% 가까이 올렸습니다. 7,620원에 장 마쳤고요. 그리고 휴캠스, TKG 휴캠스죠. 3.25% 강세 마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린케미칼도 좋았는데 윗골을 좀 달았죠. 상승폭을 조금 반납하면서 1.49% 상승으로 만원대 위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지금까지 마감 시황 정리해드렸습니다.